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지금까지 토익의 대명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익 700 돌파를 위한 많은 유익한 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문제의 출제 유형이 공식화되고 패턴화되어서 배우고 나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토알못도 척척 푸는 문제, 3초 만에 정답 콕 3초 컷 문제들도 소개해 드렸고요. 매 시험에 꼭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와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시리즈도 다 알려드렸어요. 또한 쉬운 듯해도 함정이 많아서 틀리기 쉬운 놓치마 정신줄 쉽지만 잘 틀리는 문제, 그리고 모르면 100% 오답각의 문제 유형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시험을 앞두고 최대 시험 결과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토익 시험 일주일 전부터 이걸 시작해의 실전 대비 영상도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오늘은 지난 Part 6 공략 천기 누설에 이어서 Part 7 정복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Part 7 고득점 달성을 위한 유용하고 실용적인 실전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천기 누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직톡직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크게 구문 분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방향 읽기, 한글 해석 습관 버리기,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장 구조가 잘 보여야 합니다. 즉 구문 분석이 되어야 되죠. 문장 전체의 구조가 파악이 되고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누가 목적어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장을 보면서 주어, 동사 이런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독해를 전혀 할 수가 없죠.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주성분과 그리고 수식어로 구성이 됩니다. 문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죠. 뒤에 목적어가 올지 보어가 올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동사가 결정합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올지 보어가 올지 수식어가 올지 또는 목적어가 두 개가 올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올지 이 모든 걸 다 동사가 결정합니다. 동사 이후의 문장 구조는 동사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그러니 동사의 구조를 잘 모르시면 동사 이후의 문장 구조 전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평소 동사에 대해서는 의미는 물론이고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를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또 어떤 전치사와 잘 호응하는지 등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The house is standing on the hill. 이 문장 구조는요, 결국은 house라는 주어 뒤에 is standing이라는 동사 부분만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수식어에 해당되거든요. 결국은 집이 우뚝 세워져 있다 on the hill, 언덕 위에. 이런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더 보세요. The man is carrying a chair into a room. 이 문장은 어때요? The man이라는 주어, 그리고 carrying이라는 동사, 뒤에 a chair라는 목적어만 나와 있고 into a room은 수식어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하나 더 보세요. I like to meet the new people. 이 문장도 나는 좋아한다 to meet new people라는 것을 전체 덩어리를 목적으로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구조의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그 외에 수식어 정도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구조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뭔가 매우 복잡하고 긴 문장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구조 파악을 원활하게 하려면 명사절, 관계절, 부사절 같은 절의 구조나 분사구문, 특수구문처럼 관용화된 구조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여기에 도치, 생략과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구조 파악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원래의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원래의 문장은
Though they are somewhat disappointing 부사절이 앞에 있고요. Profit 주어 뒤로 this year did increase 동사 있고 partly까지 끝났어요. 그 뒤로 because of its news left line이 전치사 구고 그 뒤로 which was released last September가 관계절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앞에 부사절 있지요. 뒤에 전치사 구도 있지요. 그 뒤에 관계절까지 붙어서 엄청난 길이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에 대한 구조 분석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직독직해는 힘들어집니다. 직독직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두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방향 읽기입니다. 우리말의 어수는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이고 영어의 어수는 I love English로 나는 좋아한다 영어를 입니다. 이렇게 두 언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그런데 영어를 읽으면서 우리말 어순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뭔가 혼란스럽겠죠. 즉 I love English를 나는 하고 동사 love를 지나 English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다시 동사로 와서 love한다 라고 정리해서 나는 English를 love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love를 옆에 두고 다시 English까지 갔다 왔다. 정말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love를 붙들어 놓은 상태에서 English를 갔다가 다시 love로 와야 되니까 사실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I는 love한다, English로 이렇게 순서대로 인식을 하세요. 일부러 우리말로 깔끔하게 해석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번역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즉 무슨 말인지 understand만 하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직독직해에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요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글 해석 습관 버리기입니다. 아까 제가 해석한 거 보셨죠? The house is standing on the hill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우스가 스탠딩 하고 있다. on the hill에서.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그대로 우리말 조사 정도만 붙여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house를 집으로 해석하시고 standing을 서 있다, 세워져 있다라는 말, hill을 언덕으로 왜 바꾸세요? apple은 그냥 apple이지 굳이 사과로 바꾸실 필요가 없죠. candidate는 candidate예요. 굳이 머릿속으로 지원자, 후보자를 떠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 어휘를 한글로 바꾸는 습관은 독해를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오역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어휘 하나가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맥락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쓴 건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를 살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 전체를 고려해서 의역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영어 어휘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편하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It turned out that I was wrong 이라는 문장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돌았다 out 밖으로 나는 was wrong 틀렸다. 그것은 돌았다 밖으로 나는 틀렸었다. 무슨 말이죠? 차라리 그냥 영어 그대로 It turned out I was wrong. It turned out I was wrong. 영어 그대로 가져가면 어때요? 내가 어떤 일이 turned out 그렇게 짜잔 I was wrong. 내가 틀렸던 것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정확하게 우리말 해석을 하진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낌을 잡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읽고 바로 이해하는 직독직해를 위해서는 구문 분석, 즉 문장 구조가 바로 눈에 들어와야 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방향으로 읽으면서 읽는 방향 그대로 흐름대로 같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글 해석 습관을 버리고 우리말 해석이 아닌 영어를 영어 그대로 해석이 아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Part 7 정복을 위한 핵심 기술 패러프레이징을 잡아라. Part 7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지문의 내용과 그리고 보기의 내용을 매칭하는 과정입니다. 본문에 철수는 매니저다 라는 언급이 있고 문제는 Who is 철수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매니저, intern, customer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네, 매니저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출제자는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하려고 어휘를 바꿉니다. 보기를 A. supervisor, B. apprentice, C. client. 오, 이렇게 하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일단 지문에서 언급한 매니저가 없어요. 게다가 뭔가 무서운 느낌의 apprentice 같은 보기도 턱 보기에 넣어주니까 제법 분위기가 싸해지죠. 결국 지문에 언급한 매니저라는 단서를 보기에서는 동의어인 슈퍼바이저로 바꾼 건데 이걸 우리는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익 Part 7의 핵심인 이 paraphrasing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동의어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not이 붙으면 반의어도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반의어도 많이 챙겨 두셔야 합니다. manager, supervisor, head, somebody in charge, intern, apprentice, entry level, beginner, novice가 다 같은 맥락에서 paraphrasing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요. 인턴도 일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apprentice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entry level도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니까 beginner도 그렇죠. novice라는 단어도 사실은 초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이 paraphrasing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paraphrasing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다이어를 공략하셔야 합니다. 다이어는 말 그대로 뜻이 여러 개 있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어떤 뜻으로, 저 문장에서는 어떤 뜻으로 쓴 것인지 전체 문장의 맥락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reserve라는 단어는 예약하다라는 동사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한 가지 뜻만 있을까요? reserve는 re라는 부분과 serve라는 부분의 결합인데요. 접두사 re는 again and again 반복을 나타내고요. observe는 hol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reserve는 뭔가를 계속 홀드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호텔, 식당, 비행기 등의 자리나 공간을 미리 홀드시키다라는 의미에서 예약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때는 우리가 book 같은 단어로 paraphrasing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사람이나 특정 용도를 위해서 어떤 공간이나 자리를 홀드시켜두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뭔가를 따로 떼어두다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 경우는 set aside 또는 keep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reserve right to do something처럼 권한을 hold,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당연히 have right에서 have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reserve judgment처럼 어떤 판단 자체를 reserve hold하다 의미에서 판단이나 결정을 잠시 유보하다 의미도 있어요. 결정을 하기 전에 잠깐 홀드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와, 생각보다 뜻이 많죠? 당연히 명사 reservation도 예약하다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일을 유보, 보류하다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Please make a reservation in advance 라는 말은 미리 예약을 해주세요 라고 해석을 해야 하고요. I have a reservation about the idea 라는 문장은 그 생각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바로 결정 못 하겠는데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I can recommend him without reservation 이라는 문장은 그 사람을 추천한다. 그런데 뒤에 예약 없이 이상하죠. 이 경우는 추천을 해요. 약간의 홀드 망설임도 없으니까 주저없이 추천한다가 더 알맞겠죠. 이런 부분이 Part 7의 동의어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어 문제에서 Please make a reservation in advance 라는 문장에서 reservation에다가 이 단어의 동의어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이때의 reservation은 뭐죠? 미리 예약을 하다 뜻이니까 arrangement라든지 booking 같은 단어가 동의어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 can recommend him without reservation 이라는 문장에서는 어떤가요? 이 문장에서는 주저없이 뜻이니까 hesitation이나 doubt 같은 단어가 동의어의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 reservation을 예약으로만 외우신 분들은 두 번째 케이스 hesitation이나 doubt가 정답으로 나오면 아니 왜 예약이 의심이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돼 있어야 됩니다. 토익 Part 7의 핵심인 paraphrasing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단어 대신 덩어리 외우기입니다. 보통 학생들이요, 어휘를 익힌다라고 하면 inform, 알리다, prefer, 선호하다처럼 영어 단어와 한글 뜻을 앵무새처럼 그냥 외웁니다.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외우는 것도 좋지 않지만 더 안 좋은 것은 inform 단어 하나만 외우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단어 하나만 외우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보셨잖아요. reserve 예약하다, reservation 예약 이렇게 외워둔 사람 어때요? 이 단어가 그 뜻이 아닌 경우에 해석이 안 됩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왕 외우시는 거, 그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덩어리 표현을 전체적으로 외워주세요. 즉, reserve를 외우지 마시고 reserve a ticket, reserve a table, reserve right to do 또는 in a reserved parking area 처럼 덩어리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야 reserve ticket은 티켓을 예약하다, reserve right to do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in a reserved parking area는 따로 홀드시킨 지정된 주차 공간에 라는 의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덩어리를 외우는 게 의미 구분도 훨씬 쉽게 됩니다. reservation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make a reservation 하면 예약하다, cancel a reservation은 예약을 취소하다, express reservation about something은 무엇에 대해 약간의 그렇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without reservation은 주저없이 이렇게 외우셔야 예약을 하다의 뜻과 의구심을 가지다의 뜻과 주저없이로 의미 구분이 됩니다. concern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알죠? concerned 하면 무조건 우려, 걱정하는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안 됩니다. concerned about something은 무엇에 대해 우려, 걱정하다로 여러분이 잘 아는 worried about something의 의미로 쓰지만 concerned in something 또는 concerned with something은 뭐뭐와 관련되어 있는, 뭐뭐에 연루되어 있는 뜻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involved in something 또는 relevant to something의 의미가 됩니다. 아, concerned 뒤에 전치사가 about이 오느냐 in with가 오느냐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덩어리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어 기억하지 마시고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덩어리를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외우면 독해도 원활해지지만 Part 5, 6의 어휘 문제를 풀 때도 어때요? 그 자리에 뭘 넣을지 앞과 뒤가 덩어리가 되면서 원활하게 어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art 7 정복을 위한 핵심 기술, 소리 내어 읽기 훈련. 이전 영상 토익 시험 일주일 전부터 이것을 시작하세요 라는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매일 한두 개의 Part 7 지문을 골라서 최소 10번 이상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바로 쭉쭉 읽기가 힘들다면 먼저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의미 덩어리로 구분지어서 사선을 그어가면서 덩어리를 나눠주세요. 지문을 읽을 때는 내가 뉴스 채널의 어나운서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가급적 정확한 발음 그리고 원어민 같은 인토네이션의 리듬을 살려서 읽도록 합니다. 이 훈련은 일단 독해력, 특히 직독직해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Part 5, 6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어야 하니까 이후 여러분이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어픽 같은 시험을 준비하시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읽는 소리를 내 귀로 직접 듣게 되기 때문에 청의력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무려 일석사조의 효과를 냅니다. 매일 한두 지문을 10번 이상 소리내어서 읽는다.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머리가 엄청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특별한 능력,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지도 않아요. 그저 습관을 들여서 꾸준히 성실하게 계속 실천만 해주세요. 2달, 아니 한 달이면 달라집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끊어 읽기가 안 된다면 사전에 여러분은 사선을 그어서 문장을 나눠주신 후에 읽는 연습을 하시면 더 좋겠죠.
저도 보면서 같이 한번 끊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Dear customer, please note that starting on May 1st, B Dry Cleaning will raise its fees for all services. This is due in part to the recent rise in utility costs and an increase in rent. However, these increases will not apply to business clients. Remember that the prices below are not inclusive of taxes. Should you require any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se changes or any of our other services, please call 555-1213.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지문이 좀 길다라고 싶어도 어떠세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발음도 좀 신경 써야겠지만 리듬이 있다라는 거죠. 리듬? 캐치를 못하셨어요? 그럼 제가 앞부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리듬이 있었는지 앞부분만 천천히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Please note that starting on May 1st, B Dry Cleaning will raise its fees for all services. 어떠세요? 분명히 덩어리가 있죠. Please note that starting on May 1st, B Dry Cleaning will raise its fees for all services.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2개, 3개 또는 4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그 덩어리를 인지하면서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면요. 들으실 때도 어떻게 들릴까요? 그 덩어리가 들립니다. 단어들이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툭툭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청해력도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Part 7의 지문 한두 개를 골라서 소리내서 10번씩 읽는 훈련, 이 훈련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Part 7 정복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Part 7 고득점 달성을 위해 유용하고 실용적인 실전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직독직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직독직해는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독해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요. 구문 분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방향 읽기, 한글 해석의 습관을 버리기. 먼저 구문 분석은 문장을 보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의 덩어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고요. 문장의 핵심이 되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그 뒤에 동사를 중심으로 이후의 구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구조를 모른다? 그러면 문장 전체 구조 파악이 힘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소 동사에 대해서 의미와 함께 이 동사의 구조,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목적어를 어떻게 갖는지에 대해서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랑 호응하는지를 찬찬히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동사의 구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는 명사절, 관계절, 부사절 같은 구조, 분사구문, 특수구문 같은 관용화된 구조, 그리고 도치, 생략의 이 특수한 구조들이 여러분의 구조 분석을 힘들게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구조가 복잡한 것까지도 잘 끊어 읽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직독직해를 위해서 2번째로 필요한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한 방향 읽기였는데 I will study TOEIC at Hackers in this vacation. 이런 문장 어떻게 읽으세요? I will study한다, TOEIC을 at Hackers에서 this vacation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우리말 어순으로 깔끔하게 나는 토익 공부를 할 거야 해커스에서 이번 겨울방학에, 또는 나는 이번 겨울방학에 해커스에서 토익을 공부할 거야, 이렇게 우리말로 정리하지 마세요. 우리말로 번역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는 공부한다 토익을 해커스에서 이번 방학에, 이렇게 순서대로 인식하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나는 스터디한다 토익을 해커스에서 this vacation에, 이렇게 우리말 말고 영어 단어 그대로 거기에 우리말 조사만 붙여서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서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글 해석 습관을 버리기 그 3번째랑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Part 7 정복을 위한 핵심 기술 그 2번째 이야기는 바로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Part 7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지문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매칭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휘가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다라는 거죠.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시려면 우선 동의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매니저, 슈퍼바이저, 비기너, 노비스 같은 이런 동의어들을 많이 챙겨두세요.
동의어가 너무 많다면 Part 7과 관련된 교재를 보시면 해커스에서 나오는 정규나 여러 가지 기본 코스에 있는 교재 문제에서도 있지만 Part 7만 전문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Part 7에서 자주 나오는 paraphrasing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의어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도 문제를 풀고 리뷰를 하실 때 지문의 이 문장을 보기에 이런 문장으로 paraphrase 시켰구나. 그 두 개를 따서 따로 paraphrasing 노트를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이어를 잘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어는 뜻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체 맥락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또한 단어 대신에 덩어리를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reservation은 예약, 이렇게 하지 말고 make a reservation, cancel a reservation 또는 concerned, 우려, 걱정하는 하지 마시고 concerned about something, concerned in something, concerned with something 이렇게 덩어리를 외워두시고 그 덩어리가 갖는 의미의 차이까지도 분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덩어리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Part 7 정복을 위한 핵심 기술 그 세 번째는 독해를 위한 기본 체력 기르기, 바로 소리내서 읽기 훈련입니다. 매일 Part 7 한두 개의 지문을 골라서 최소 10번 이상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독해력도 좋아지고요. 문장 구조 분석력도 좋아지고 스피킹 능력의 청의력까지 모두 다 향상됩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실천해주세요. 한 달이면 달라집니다. 제가 전달드린 알차고 실전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팁들을 잘 복습하고 연습해서 완전히 본인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강의 외에 이전의 영상들도 계속 반복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토익 정복 그 순간까지 저와 해커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